35억에서 8억으로 독이 든 성배입니다. 낙찰받는 순간 지옥문 열립니다. 여러분, 감정가 35억 원짜리 전원주택 부지가 무려 8억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감정가의 24%, 4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남들은 평당 100만 원에 사는 땅을 평당 20만 원에 주워 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처럼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입찰 보증금 봉투에 손대기 전에 이 사실부터 아셔야 합니다. 지난 회차 낙찰자가 무려 1억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포기하고 도망갔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자금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낙찰받고 현장에 가본 뒤에야 깨달은 겁니다. 아, 이 땅은 낙찰받는 순간 내 인생의 짐이 되겠구나.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북한강이 내려다보이는 그림 같은 땅입니다. 하지만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 땅이 실제로는 어떻게 여러분의 자산을 갉아먹을 수 있는지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서류와 현실의 차이입니다. 현장 사진을 보면 도로는 깔려있고 산은 깎여서 평평한 대지처럼 보입니다. 감정평가서에도 택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가 완료됐다고 적혀있죠. 누가 봐도 당장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같습니다. 하지만 토지대장을 열어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기호 5번, 14번, 15번 땅의 지목이 여전히 임야, 즉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전 주인이 집을 짓겠다고 산을 깎아놓기만 하고 준공검사를 못 받아서 법적으로는 여전히 산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매로 땅 소유권은 여러분에게 넘어오지만 산을 깎아도 된다는 산지 전용허 가권은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땅에 집을 지으려면 전 주인을 찾아가서 허가권을 사오거나 명예 변경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망해서 경매당한 사람이 순순히 도장을 찍어줄까요? 도장값으로 1억, 2억 내놔라며 버티는 소위 알박기를 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뭔지 아십니까?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관청에서 허가가 취소됐으니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8억 주고 산 평평한 땅에 다시 수억 원을 들여서 흙을 붓고 나무를 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비싼 돈 들여서 조경공사를 해주고 끝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냥 처음부터 내가 허가 다시 받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지역의 규제를 너무 우습게 보신 겁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보십시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자연보전권역. 대한민국에서 개발 규제가 가장 심한 규제 상관왕 지역입니다. 과거에 전 주인이 허가를 받을 때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 법규로 신규 허가를 신청하면 100%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수원 보호구역은 6개월 이상 현재 거주자가 아니면 단독주택 허가조차 안 내주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즉, 이 땅은 과거에는 개발이 가능했던 땅이지만 경매로 나온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땅일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강이 보이면 뭐합니까? 화장실 하나 마음대로 못 짓는 땅인데 말이죠. 감정가가 35억이었던 건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전제하의 가격입니다. 집을 못 짓는다면 그건 그냥 값비싼 텃밭일 뿐입니다. 세 번째 경고장은 현장에 있습니다. 물건 번호 14번 땅 위에 덩그러니 놓인 녹슨 컨테이너 1동. 감정평가서에도 매각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쓰레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나 공사 대금 못 받았으니 돈 줄 때까지 이 땅 못 쓴다라고 선언하는 건설업자의 깃발입니다. 전형적인 유치권 행사 중인 물건입니다. 서류상으로는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낙찰받고 현장에 가보면 컨테이너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붉은 스프레이가 뿌려져 있거나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치권이 성립하느냐 마느냐는 나중 문제입니다. 당장 내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컨테이너 하나 치우기 위해 몇 년 동안 명도 소송을 하며 변호사 비용을 날려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대출 이자는 숨만 쉬어도 빠져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도를 한번 보시죠. 큰 임야 하나를 바둑판처럼 잘게 쪼개놨습니다.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개발 방식입니다. 1번부터 16번까지 필지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데 문제는 도로입니다. 단지 내 도로로 보이는 땅들이 지분으로 묶여 나오긴 했지만 만약 진입로 입구에 아주 작은 땅 한 평이라도 다른 사람 소유로 되어 있다면 혹은 전 주인이 도로 부지에 대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나중에 여러분이 집을 짓겠다고 건축 허가를 넣었을 때 지자체 담당자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진입로 소유자한테 도로 사용 승낙서 받아오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4,600평짜리 거대한 맹지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도로 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 될 테니까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산지 전용허가 승계가 불확실하고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강력한 수변구역 규제로 신규 허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셋째, 컨테이너를 앞세운 유치권 분쟁으로 수년간 땅을 못 쓸 수 있습니다. 감정가가 3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떨어진 건 싸게 살 기회가 온 게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 땅은 답이 없다라고 판정을 내린 겁니다. 지난 회차 낙찰자가 1억 2천만 원을 포기한 건 실수가 아닙니다. 잔금을 내고 소유권 이전을 하는 순간 10억, 20억, 아니 해결할 수 없는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손절을 한 겁니다. 제발 싸니까 한번 해볼까? 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덤비지 마십시오.
만약 정말 이 땅에 미련이 남으신다면 가평군청 허각과에 전화해서 딱 하나만 물어보세요. 사건 번호 2024타 경칠만 1367 기존 산지 전용어가 취소됐나요? 제가 낙찰받으면 100% 제어가 나오나요? 담당 공무원이 1초라도 망설인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종잣돈은 지키는 것이 버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매 물건의 민낯을 파헤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